춘향전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 이제 춘향전은 판소리계의 소설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숙종 주기초 남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았을 때 배경이 우리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원 부사의 자제인 이몽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몽룡은 여기에서 양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기생월매의 딸이자 절세미인 춘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춘향은 이제 신분이 천민 신분, 그러니까 낮은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은 뭐야? 이몽룡과 춘향은 신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장애물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첫눈에 반하여 그날로 백년가약을 맺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이 자유연애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둘은 헤어지고 이제 후회를 기약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변사또가 등장을 해서 수청을 강요하게 되지만 춘향은 이를 거부하죠.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정절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남원에 오는 길에 사실 이거 좀 우연성이라고 해서 고전 소설의 특징이기도 해. 원래 몽룡이 이렇게 막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바로 암행어사 되기가 좀 어려워. 암행어사가 되려면은 그 지역이 잘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수령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암행어사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지. 그래서 가혹한 정치를 일삼고 가렴주구라는 사자성어로 대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속이고 생일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런 원님들이 다 모여들게 되는데, 자, 기억하자. 여기서 보면 본관사또라는 말 나오는데, 변학도, 변사또, 본관사또 같은 말이고요. 이몽룡은 어사또가 되어서 내려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몽룡, 어사또, 암행, 어사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청색을 불러서 다가를 올리고 큰 소를 잡고 막 악공을 대령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화려한 파티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려한 파티 준비를 해서 화려한 파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죠.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그러면은 왜 이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심란하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의 이 글을 쓴 서술자죠. 서술자가 이렇게 판단, 평가 이런 거 드러내는 부분이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이제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왜 이제 심란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은 궁핍하게 사는데 그 마을을 다스리는 사또는 화려하게 생일 잔치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화려한 생일 잔치는 사실 백성들이 가졌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제적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도 이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생일 파티에 참가를 했는데, 처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빈을 금하라 라고 해서 거린을 금하였다 라고 한 거지. 거린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 좀 꼴 보니까 양반인 거는 같은데 거지는 우리 사또님이 안 된다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절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찌하니 명관이랴. 역시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할게요. 어찌하니 명관이랴. 명관은 뛰어난 관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사실 생각해보면 변사또는 뛰어난 관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부르고, 반어법은 실제와 표현이 반대되는 거고, 여기서 비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봉 영장이 뭐라고 하냐면, 운봉이 그래도 쟤 좀 꼬라지 보니까 양반인 것 같은데 끝 안 쳐서 술이라도 좀 먹여 보내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아까 전에 변사또가 자빈을 금하라고 했는데, 운봉 영장, 운봉 지역의 사또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의견을 내니까 봉관 사또는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하지만 기분은 나쁜 거지.
뭐야 오늘 생일 파티 주인공 난데 이렇게 되면서. 근데 어사또는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너가 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좋은 결과는 내가 갖고 이제 나쁜 결과 즉 이제 벌은 너가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엄청나게 당의 모든 사람들 다른 사또들의 밥상은 화려한데 어사또의 상을 보니까 어사또의 밥상은 되게 초라해요. 초라하게 되어 있는 거, 차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푸대접을 받았는데 어찌하니 통분하랴. 여기도 또 중요하니까 같은 색깔로 뭐였죠? 바로 편집자중 논평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푸대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어찌하니 통분하랴 라고 대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기도 또 너무 중요하죠.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한데 먹고 지고, 여기 또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사람의 갈비와 그리고 음식의 갈비 둘 다 똑같이 갈비를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 뜻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동음, 이의, 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이고요. 기본적으로 언어 유희는 해학적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장난 치면서 해학적인 부분을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그래서 운봉영장이 이제 맛이 적사오니 차운 한 수씩 지어보면 어떠하리요 해서 시짓기를 제안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높을 고자와 기른 고자를 두 글자를 이제 이렇게 제출을 해서 두 글자로 한번 시를 지어보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한자 A시를 짓는데 여기 보면 기름고 높을고 활용을 해서 시를 지은 거죠. 그래서 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시의 이 시의 특징 꼭 기억하자. 은유 대꾸법, 은유법, 대꾸법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 시에 보면은 시의 주제는 사실 그런 민중의 분노와 탐관 오리의 그런 폭정을 비판하는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이 시가 뒤에 그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새로운 사건을 예고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근데 운봉영장이 글을 보면 속으로 아뿔싸 일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약간 눈치가 있어 얘는. 그래서 어사또는 이제 가서 아전들을 떠나고 아전들을 불러가지고 야야 큰일 났다 하면서 사람들은 쭉 이렇게 막 단속을 하는데 봉간사또는 여전히 눈봉 어디를 가시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 좀 눈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서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이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암행어사 출두하게 되면서 이제 몽룡의 정체가 드러나는 부분이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전이 되게 되고 남문에서 막 이렇게 남문에서 북문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막 이쪽 저쪽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장면의 극대화나 확장적 문체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생각을 이 글을 보던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라고 하면은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 쾌감을 느낄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이제 변사 또 망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대사의 길이가 짧은데 이런 걸 통해서 약간 긴장감 이런 것도 만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 되게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갑자기 암행어사가 출두를 하면서 그래서 주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희화화해서 묘사를 하는 건데요. 도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장황하게 이제 묘사를 했고, 그래서 표현법은 열거, 대꾸, 과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사사조의 운율이 느껴지고요. 사사조는
네 글자 네 글자 그러면서 희화화 하는 거.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또는 아니면은 해학적 이런 부분들. 풍자도 괜찮아요. 그리고 추워라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 지금 자리가 바뀌었죠. 그래서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대감. 이건 우리 아빠, 몽룡이 아빠죠. 몽룡이 아빠가 좌정 일하던 곳이니까 잡소리를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이것도 이제 효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대감이 좌정하던 골이라는 건 아빠가 일하던 장소기 때문에 내가는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인 그 객사로 옮겨라. 아빠가 앉던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 장소를 옮겨서 이야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아빠에 대한 효도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봉관사또는 봉고파직하라 하면서 결국에 잘리게 된 거죠. 잘리고 나서 이제 그런 암행어사가 그 수령의 잘못을 파악하고 억울한 죄인이 있다면 풀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누가 등장을 해? 기생월매딸인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왜 무슨 죄인 같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을 아니 들려하고 악을 쓰면서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춘향이 옥에 갇힌 이유를 알려주는 장면이자 수절이 정절이라 이것도 이제 비슷한 소리의 단어를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근데 관우는 살기를 받았어야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라고 해서 이거는 뭐야? 내가 너를 구해줬으니 너는 내 수청을 들어야겠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뭐냐면은 이몽룡이 춘향을 시험하는 장면이야. 여기는 아직 이몽룡이 어사또인 것을 춘향은 모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구나. 아까 전에 앞에서 이거 비슷한 거 있었죠? 역시 반어법이고요. 층암 절벽의 높은 바위와 청록육주 푸른 나무 둘 다 춘향을 상징하는 거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춘향의 절개 또는 뭐 정절 이런 거를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런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춘향을 괴롭히는 뭐 변사토 같은, 눈도 마찬가지고 그런 존재가 되겠죠. 오타 났네. 춘향의예요. 춘향의. 그래서 보면은 바빠 죽여줘 하고, 향단아 서방님 어디 가신가 배하라 찾아봐라. 우리 보면은 어젯밤 옥문관에 와 계실 때 천만당부하였더니 이미 어제 거린 행색을 한 이몽룡을 만나긴 했어요. 근데 이 이몽룡이 여전히 어사또인 것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라고 하면서 춘향이가 드디어 이몽룡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는 장면인 거지. 그래서 두 사람의 재회를 하게 되는 거죠. 나만 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됐더니 죽을 뻔했는데, 이와 춘풍은 이몽룡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이몽룡이 나를 살렸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몽룡이 데려와서 다 서울로 데려갈 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에 대해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하게 되고, 여기가 중요해요. 춘향을 정열 부인을 봉하신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당시 여성의 정절이 중시되던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춘향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두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엄청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고전 소설의 특징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인데요. 판소리계 소설은 기본적으로 판소리에서
판소리를 이제 소설로 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운율감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양반 언어, 좀 고급, 한자나 사자성어, 중국 고사를 활용하는 이런 양반 언어나 아니면은 백성 언어, 이제 좀 비속어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 작품에서는 해학적인 말장난은 백성 언어로 또 양반 언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시조로 시집기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운율감 같은 경우에는 그 보면 아까 사사 쪽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판소리계 소설에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특징들 당연히 기억을 해줘야 되고 또 이런 판소리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주제가 여러 개야. 당시 시대적 분위기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춘향과 변사또를 보면은 정절을 지키려는 춘향과 그런 수청을 강요하는 관리를 통해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을 보게 되는 거고 이몽룡과 변사또도 사실은 주제가 있거든. 그래서 탐관오리를 벌하는 이몽룡을 통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주제를 볼 수가 있고 춘향의 신분상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그런 신분상승에 대한 당시 백성들의 욕구 또는 뭐 욕망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주제가 세 개가 다 중요하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